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3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해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음, LG전자하고 어, SK 하이닉스가 해커 집단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랜섬웨어라는 거는 랜섬이 몸값이거든요. 몸값. 몸값을 요구하면서 웨어, 소프트웨어의 소프트를 가지고 몸값을 요구한다 해서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이거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 특히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 기업체라든지 이 데이터가 없으면 또 공개되면 큰 곤란을 겪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일명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제 SK 하이닉스 미국 법인은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메이즈라는 해커 집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미국 법인 서버가 랜섬웨어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대량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메이즈는 해당 사이트를 해킹한 SK 하이닉스의 내부 문건 가운데 597MB 용량 파일을 공개하고 전체 파일의 0.1% 정도다.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추가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어, 공개한 문건은 2013년에서 2015년 작성된 내부회의 업무보고 문건인데, SK 하이닉스 측은 메이지가 공개한 것은 2015년도 이전 데이터, 내부 데이터는 복구했고 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되게 지금 이게 공개되면 어떤 SK 하이닉스의 내부 문제, 어떤 비밀, 업무 비밀이 다 노출되는 거죠. LG전자 또한 메이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6월 메이지는 LG전자 데이터를 탈취했다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당시 LG전자는 해킹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메이지는 8월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메이지 뉴스에 LG전자 데이터를 공개했다. 유출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 제품 관련 데이터로 LG전자 측은 회사 기밀이나 고객 정보 유출은 아직 없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어, 메이즈에서 이 공개한 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그죠? 민감한 부분이고, 어, 회사 기밀이나 유출이 없다고 하지만 일단 공개됨으로써 회사의 어떤 내부 문서라든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 비밀이잖아요. 또 고객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될 수가 있겠죠. 기업 해킹은 피해가 발생해도 방금 말한 것처럼 피해 없다,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거로, 공개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 기밀 정보를 해킹해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보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정말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해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킹. 해킹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서비스 거부 공격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킹, 해킹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 보면 그 정보통신망 침해 보면 해킹이 2014년도에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악성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2015년도 해킹, 가면 갈수록 해킹이 늘고 있죠.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루고 서비스 거부 공격이 그 뒤를 이루고 그래서 이게 1번, 악성 프로그램 2번, 서비스 거부 공격이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범죄 통계학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범죄 통계학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우리가 오늘날에 발생하는 통계학적으로 범죄의 문제점, 분석하는 능력, 우리가 범죄의 발생 빈도를 어, 그래프나 분포표로 표시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킹,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나타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좋은 목적이 시작했거든요. 보안 취약점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말은 1950년 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사용했던 해크에서 유래됐는데 이 해크는 작업 과정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이라는 좋은 의미였는데 이렇게 순수한 작업 과정 자체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컴퓨터 전문가들 행위로 시작된 해킹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나쁜 의미로 변질되었어요. 해킹이 처음엔 좋은 해크를 진행한 해킹, 좋은 순수한 즐거움이란 말이 나쁜 의미로 변질됐는데 이른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어 이익을 취하거나 파일을 없애버리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이 악의적 행위가 빈발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파기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크래커, 크래커라고 합니다. 크래커. 파기적 행위를 크랙이는 사람을 이끌을 때 어라는 말 쓰잖아요. 크래커, 파기자. 컴퓨터를 빼내어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자, 해커, 구별하기도 합니다. 크래커에서 합성으로 해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커와 크래커는 구별되어 쓰지 않고 범죄 행위를 하는 의미를 쓰는데 해킹에 대응하여 컴퓨터 보안 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방화벽을 쌓아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해킹 피해의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PC와 비교하면 프로그램의 보안이 취약한 편이어서 이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해킹 사례는 1985년 3명의 구소독 해커가
그 소련의 KGB 요원에게 포섭된 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서방 선진국의 주요 군사기술 시스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암호 등 비 정보를 빼내어 건네준 사건이 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피해죠. 이 똑똑한 저도 해커가 KGB 요원에 포섭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첨단,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의 암호 극비 정보를 빼내준 사건이 있죠. 그죠? 큰 사건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되는 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촉진시키고 보호한다. 법률에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침해하여 교란, 마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자, 이거를 좀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 이거죠. 정보 기반 시설을 침해한 자. 이거는 권한 없거나 범위를 초과한 자고 침해한 자. 형법에서는 모든 우리 그 처벌은 형법에 기반을 두고 각계 특별법이 있죠. 그죠?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거나, 이거는 이 사람들은 업무방해잖아요. 일을 못하게 허위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장애 발생, 이거는 업무방해죄로 컴퓨터는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네, 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처벌 법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남의 컴퓨터에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를 침해하고 이런 일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특히 허락 없이 남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변경을 하고 빼가고 또 업무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 첫 시간에 랜섬웨어에서 되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아무 범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큰 범죄입니다. 어, 그 회사의 모든 업무를 마비하고 흔들 정도의 큰 타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의 정보를 빼내거나 침해하거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거다 생각합니다. 특히 LG전자나 SK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액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기업체 피해는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사 형사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 사이버 범죄 우리가 좀 경각심 갖고 수업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